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까지 하겠다고 한 거는 그거는 기득권 세력의 너무나 과잉한 요구였던 것 같고 그 정도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초안은 현재도 살아있고 당분간 살아있는 상태로 쭉 갈 것 같고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만약에 정말로 폐지될 걸로 생각을 해가지고 재건축을 매수하거나 투자했다고 한다면은 그 생각은 고쳐먹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초안 폐지될 일은 뭐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간만에 부동산 정책 분석가로 좀 돌아왔습니다. 사실은 저는 부동산 정책 문재인 정부 때 너무 많이 발표가 됐던 부동산 정책들에 대해서 해설을 하면서 그리고 해석뿐만 아니라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 그런 걸 좀 전망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좀 진입을 하게 된 그런 케이스인데 윤석열 정부 때는 부동산 대책이 22년, 23년에 굉장히 많이 나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딱히 뭐 어떤 식으로 크게 가겠다는 건 좀 없었긴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정부가 추구했던 몇몇 부동산 굵직굵직한 정책들은 있었는데 이제 윤석열 파면 이후부터는 그 정책들이 힘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뭐 말들이 나올 만한 그런 시점인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그냥 탄핵 이후 부동산 시장, 부동산 정책 변화에 대해서 좀 분석하는 영상들을 올려볼까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재건축과 초과이익 환수제 둘 다 하려고 그랬는데 재건축 그 자체 또 한 번 더 따로 이제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기사가 당장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4월 4일 윤석열 파면 선고 이후부터는 윤석열 부동산 정책이 도루묵되고 있다 이러면서 제일 큰 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그 다음에 임대차법 개편이거든요. 사실 임대차법도 폐지하라는 얘기가 되게 많았었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하라는 말이 많았었기 때문에 두 개를 뭐 거의 폐지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그냥 임대차법 같은 경우에는 사망 선고 내버리려고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하면서 요거를 못할 것 같다는 기사들이 4월 4일 이후에 쏟아졌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기사는 이런 식인데 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일부가 백지화될 수 있다고 우려된다. 특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는 수면 아래, 제초하는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8천만 원이 넘으면은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제초안은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는데 가장 큰 대못으로 꼽혔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주택시장 침체로 유예가 됐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다시 시행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제초안에 대해서 배우려면은 재건축이라는 게 절차 과정인데 시작은 추진위원회에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조합인가 사업인가 관리처분인가 그림처럼요. 그 다음 분양착공, 준공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종전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썼던 제초안은 그 재건축 초과이익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이제 개발 이익이라는 게 발생을 하는데 그 개발 이익이 원가를 넘으면 초과이익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 개발 이익은 어떻게 규정하냐면은 준공 시점의 아파트 가격을 종후 가격이라 하고요. 그리고 시작할 때 가격을 종전 가격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부동산에는 종후와 종전이라는 개념이 많이 나와요. 어떤 건 종후 가격, 어떤 건 종전 가격 이렇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종후 가격은 준공 시점 가격, 이걸 뭐 한 10억이라고 해볼게요. 종전 가격은 5억 원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개발 이익은 종후 빼기 종전은 5억 원이 되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고요. 물론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는 제초안을 고쳤기 때문에 조합인가 시점으로 종전 시점이 더 늦춰졌는데 추진위 때 5억이었고 조합인가 때 6억이었다 해볼게요. 그러면 개발이익은 10억에서 6억을 빼면 4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제초안에서는 종전 시점에 대한 약간 변경이 있지만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율이었는데 지금 요 개발이익을 전부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들어간 또 원가를 빼줘야 되거든요. 원가는 뭐냐면은 결국 공사비, 그 재건축 사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그 사업비가 원가이고요. 두 번째는 사업을 하는데 뭐 한 7년 걸렸다. 그럼 7년 동안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전 시점의 가격에서 재건축하는 데 들어간 원가를 더하고 그 다음에 그 하는 기간 동안 가격 상승률까지가 정상적인 이익이고 종후 시점 가격이 요거보다 더 높은 부분, 요거가 초과이익이라고 되는 거예요. 결국 초과이익이라는 거는 재건축 사업의 원가랑 자연상승분을 초과하는 그런 초과상승을 의미하는 거고 이 초과이익이 인당 3천만 원 이하까지는 면제해 왔는데
5천만 원까지는 뭐 10% 부과했다가 이제 최대는 이 초과이익이 1억 1천만 원 넘으면은 50%까지 부과한다 이러면서 누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재작년이죠. 재작년 말에 이제 여야가 합의를 하면서 우리 제초안 1억 1천만 원 너무 작은 것 같다 이러면서 합의를 해가지고 지금은 8천만 원까지는 면제를 하고 2억 8천만이 넘어갈 때만 이제 50% 그 개별 구간 10, 20, 30, 40, 50은 5천만 원 기준으로 제초안을 끊었고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집을 오래 갖고 있을 수 있으니까 장기 보유 최대 감면율을 최대 70%까지 만들어 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집을 오래 갖고 있어도 재건축 보통 한 번 하면 이제 한 10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재건축의 원 조합원이었다고 하면은 재건축 5만 하면은 이거 한 10년도 더 걸릴 때가 많은데 그렇게 해서 결국 개발 이익이 다 세금으로 나가버리니까 너무 억울해가지고 한 1세대 1주택을 장기가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장기 보유 감면을 적용하자 이러면서 1주택이 재건축을 갖고 있을 만한 그런 인센티브를 만들면서 재작년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초안이 완화가 되었어요. 현재는 많이 완화되었고 현재의 재건축에서 제초안은 정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과천에서 재건축하는 것도 제초안이 면제됐거든요. 그러니까 과천급 재건축에서도 제초안이 거의 면제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 1, 2, 3 계엄하고 나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진행이 덜 될 것 같으니까 올해 1월 달입니다. 올해 1월 달에 조선일보에서 이제 이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이제 깠습니다. 뭐냐면은 국토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겠다고 하는 거를 안 할 것 같다. 공시가격 현실화하겠다는 하는 것도 그것도 왠지 안 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막 했거든요. 그랬더니 국토부에서 아마 발끈해가지고 제초안 폐지를 노력하고 있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당연히 우리가 폐지해서 노력할 거고 임대차 입법 개선 등 규제 정상화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고 이제 발끈해서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이게 1월 14일 보도자료인데 기사 나오자마자 그냥 바로 다음날 바로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제초안이 이렇게 한번 재작년에 완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완화로는 부족하고 재건축 관련해서는 세금을 아예 낼 수 없다고 하면서 제초안 폐지를 주장을 한 것이 현 국민의힘인데 국민의힘에 우리 분당에 계신 김인혜 의원이 폐지를 담는 그 법을 냈죠. 그래서 이거를 막 밀고 있었다가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제동이 걸리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제초안은 이제 윤석열 정부도 작년 88 대책에서 제초안을 폐지하겠다고 이제 방법론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초안 폐지 분위기가 무르익다가 12.3 계엄으로 이게 흐지부지 되는 거고 88 대책에 나왔던 그 내용을 토대로 입법을 하고 한 거는 이제 분당의 김인혜 의원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은 작년 12월 기사인데 국회 교통위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 심사 소위를 열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 법률안 이거를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계속 심사하자. 현행 법률에서는 제초안 추진위부터 준공 시점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초과 금액의 10에서 50% 재건축 부담금으로 내야 된다 이렇게 뭐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88 대책하면서 이거 폐지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재건축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뭐 다른 부분 다 마찬가지인데 세금 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저도 소득세 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있는 법을 고쳐가지고 완화를 시켜줬는데 그 완화로는 부족하고 아예 그냥 폐지하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가 작년 하반기부터 막 이제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재건축과 관련한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제도와 법률과 조세가 다 있는데 그거를 절대 못 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무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 공약집을 다시 꺼내서 보면은요. 여기 두 번째 칸 뭐라 나와 있냐면은 그러니까 일 안 한 건 아니에요. 첫 번째도 보시면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 그래가지고 안전진단도 23년에 다 고쳐놨어요. 두 번째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하겠다 해가지고 부담금 부과 기준 금액도 상향했고 부과율도 인하했고 비용 인적 항목도 확대했고 1주택 장기 보유자 감면도 도입을 했어요. 그리고 부담금 납부 2년 허용 이런 정책들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니까 공약에 있는 내용을 한 거죠. 한 건데 작년 8월에 그냥 갑자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하겠다고 하면서 들어와서 이게 반년밖에 안 된 건데 그거 막 폐지가 마치 원래 공약이었던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친부동산 세력들이
제초안 폐지가 마치 공약이었던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고, 윤 대통령 오리지널 공약에는 제초안 폐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제초안 완화해주고 다 했어요. 다 해줬는데 그 세금이 아까워서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초안이 부활했기 때문에 뭐 다시 이거를 뭐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정리하면은 윤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이 22년 3월에 발표됐을 때 그렇게 많지도 않았지만은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어쨌든 한 꼭지 한 꼭지씩 이제 짚어볼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선거 과정에 돌아가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뭐 앞으로 각 정당 후보들이 발표할 부동산 정책들이 뭔지를 보면서 또 정책 시장이 어떻게 될지 내다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원래 정책 발표하고 정책 해석할 때 제일 원래 바빴던 사람인데 요 한 2년은 정말 좀 한산한 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건축 관련한 여러 가지 제도들은 많이 정책 집행을 했고요. 심지어 윤 대통령이 제일 추구했던 게 노후계획도시법인데 1기 신도시 재건축했다 이건데 그것도 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현재 상황에서는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까지 하겠다고 한 거는 그거는 기득권 세력의 너무나 과잉한 요구였던 것 같고 그 정도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초안은 현재도 살아있고 지금도 당분간 살아있는 상태로 쭉 갈 것 같고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만약에 정말로 폐지될 걸로 생각을 해가지고 재건축을 매수하거나 투자했다고 한다면은 그 생각은 고쳐먹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초안 폐지될 일은 뭐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해줬던 그 시기에 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여야 합의로 완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보면은 무조건적으로 뭐 서민추구형 정당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안 맞는 것 같고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재건축 관련 규제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서울 구도심에 주택이 공급이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재건축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시절처럼 내내 규제 일변도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종부세도 어쨌든 22년 말에 합의를 해줬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많은 부분에서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맥락에서 앞으로 각 당이 어떤 식으로 이제 대선 후보 준비하고 그다음에 그 후보들은 어떤 공약을 낼지 좀 더 봐야 되겠는데 부동산 관련해서 어떤 공약을 낼지 앞으로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최부심. 감사합니다.